네, 총리님. 지난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정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공식화했고요. 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조로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사회에 자율적인 그런 노사 간의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또 정부와 같이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반드시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대화하자던 윤석열 정부가 뒤에서는 노동계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광양제철소 앞 막루에서 고공농성하던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봉으로 수차례 구타한 뒤에 체포했습니다. 또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전날 같은 장소에서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은 바닥에 목이 짓눌려서 그 상태로 뒷수갑 채워져서 연행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금속노조 야간문화재는 강제 해산됐고요. 민주노총 집회에선 자치를 감췄던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2015년에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래서 사라졌던 살수차 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그간 우리는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왜 공권력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까요? 저는 그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의 모든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임단협은 충분히 평화적이고 대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법 사항을 교정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물건을 투척하고 새 파이프를 휘두르고 총리님. 그래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3명을 부상시키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서 국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요, 거기서 다치신 분 총리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거는 각자가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님, 저는 그런 정도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걸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투입은 절제가 원칙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국가 규범 아닙니까? 노조를 상대로 한 일련의 사태는 질서 유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 또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이게 경찰청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겁니까? 불법을 행하고 그러한 도로에 밤을 새워가면서 투쟁을 하는 것, 이거는 또 많은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의 걱정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법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지킴으로써 나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상대방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 지키기 시작하면 국가에게 우리 국민이 위임하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왜 세금을 냅니까?
총리님, 그것은 제가 바로 그런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좀 해주세요. 질서를 지켜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노조 탄압과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 경찰청 자체 판단이냐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이냐 운영 기조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거는 국정 운영을 떠나서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공권력이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집회 시에 엄정 대응해라 이렇게 대통령 지시를 내리니까 경찰청장은 강경 진압을 잘하면 특진시켜주겠다고 화답했어요. 곤봉으로 내리쳐서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고 뒷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진압해라. 노조 탄압하면 승진시켜준다. 이게 정부의 공식 지침이 맞는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작금의 폭력 유혈 진압 사태 근본 원인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조를 혐오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는 정부가 무릎 꿇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편을 갈라서 지지층을 모으려고 하는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 이런 걸로는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동 탄압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기조가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하신 거라면 노동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롯한 노동계랑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평소에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존경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게 위임한 질서를 지켜달라는 것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작동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필요하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합의한 규범, 이것은 지켜야 나의 자유도 보장되고 상대방의 자유도 보장된다는 이런 국민적인 열망을 우리가 그것을 걷어치면서 그런 불법 행위를 계속 묵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총리께서 헌법의 노동 3권을 부정하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국무조정실에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경찰청 범정부적으로 건설 현장 불법 근절 TF 운영 중이죠? 운영 중이죠?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주 정기적인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전에 장관 회의에서 그런 건설 현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시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국토부와 또 공권력인 경찰청 이런 쪽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이거 국무조정실에 있는 TF 맞습니다. 어제 이 TF가 단속 결과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모르고 계셔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 가장 심한 불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ETF 운영도 모르시고 어제 발표한 불법 단속 내용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불법 하도급입니다. 지난 5월 인천 검단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됐어요. 또 지난해 광주 하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불법 하도급에서 비롯된 거예요. 철근 빼먹고 공기에 쫓겨서 기본적 공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가 맨 마지막 하도급 업체가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불시 단속 결과도 다르지 않았어요. 총 70개 현장을 골라서 단속했는데 33개, 즉 반수 가까운 곳이 다 불법 하도급이었어요. 근데 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 특진 내걸고
전국 모든 경찰청한테 건설노조 수사해라, 여기에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편향적 행정은 현장의 부조리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현장에서 감시하는 건설 노조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거하면 제2의 검단 사태가 발생할 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시적인 업무로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건설 노조에 대해서 그 건설 노조의 불법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생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하도급이 건설업에 가장 근절해야 될 불법인데 지금 단속해야 될 것은 단속하지 않고 건설 노조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하도급 수사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 현장 불법 근절 TF 운영 중인 것도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이건 심각합니다. 총리가 운영하고 있는 TF를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건 맞습니다만 불법 하도급 문제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의 본업무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건설 노조가 행하는 불법 행위는 이거는 정말 건설 현장에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근절되어야 하나의 불법 행위입니다. 자, 장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설업 부조리 TF 운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A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 아니죠. 현장에 있어서 아마 현장의 불법을 아마 중요한 문제는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노동부 장관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노동부 장관님. 저는 지금 노정관계가 96년 노동법 날치기 총파업 이후에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느끼셔야 하고요. 장관께서 노정관계 정상화 첫걸음을 조문으로 생각하시고 깊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무조정실 건설 현장 불법 근절 TF 노동부가 참가하고 있죠. 네. 근데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이행 요구가 어느 날 갑자기 협박, 강요가 됐습니다. TF에 참여하는 노동부는 이 현장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중재나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선 경찰이 오히려 노조 간부 입건해서 수사하면서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묻는데요. 단체협약 체결하면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제가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건설노조의 고용요구, 대부분 일용직으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특히 전문 건설사 하도급 또 오야지라고 부르는 소개업자,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 전문 건설사에 대한 채용, 고용의 요구는 결국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는 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강요입니까? 정당한 요구를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응납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협박, 강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건설 현장의 사정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그 법을 지키면서 요구하고 응낙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강요나 협박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단체 교섭을 하면서
노조도 사용자도 노조법상 나와 있는 서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강요라고 그걸 협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 있는 강요와 협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례적으로 따져봐야지. 저도 압니다. 노조로 위정한 진짜 조폭들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조의 단협 이행 요구까지 강요로 보는 거, 그건 건설 현장에서 노동 3권을 증발시키는 그런 발언이십니다. 정상적인 단협 이행에 관한 요구는 그것은 뭐 강요가 아닌데 그것을 자력부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교섭석상에서 정상적으로 건설업의 노동조합의 단협 이행 요구는 그런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그리고 해외 입법 내 국제기구의 판단, 그 어디에도 건설 노조의 고용 요구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단협상 전임비 요구 공갈이 맞습니까? 그것을 요청을 해서 저쪽에서 응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이 불법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뭐 신고하겠다든가 하여간 뭐 그런 얘기고, 방금 아이로라든가 국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아이로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로 국제 기준도 국내법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의 질서나 폭력 파괴,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건설업계의 특수한 노사 공개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렇게 무작정 형법의 잣대만 들이밀면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교섭까지 다 불법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노동부 장관님은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임비 요구가 공갈이라면 건설노조 노조하지 말라는 거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요구를 위해 해왔던 불법적인, 거고 네.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장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채용절차법 적용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이 법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의해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건설 노조 탄압하는 데만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자에게만 엄격한 지금의 법 집행, 법치주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헌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하고 합법적 쟁의권을 얻어서 제대로 교섭할 수 있어야 사용자도 대체 근로를 불법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짜 산업평화보장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에 손배 면책 확대 이런 거 다 빠진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노조법에 과거에 있었던 권리 분쟁 포함시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 채용에 관해서는 지금 그 사회적으로 이것은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서 5월 22일인가 이 지금 현재 채용 절차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판결도 지금 뭐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에게 고용정책기본법이나 민법에 의한 의무, 그러니까 공정채용, 기회균등, 차별금지 뭐 이런 것들을 위배하면서 이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다, 명백히. 그래서 지금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고요. 지금 아까 뭐 야만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이 방치되고 정부가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그것이 정말 야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의 노동상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이유는 당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특별하게 노동상권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을 권리를 행사하면 민형사상 면책 등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의 아까 2, 3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 3조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던 것이고 또한 건설 현장의 불법 비리 근절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TF팀을 운영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뜻하는 바는 뭐냐? 2, 3조는 문제가 많다. 그죠? 그리고 건설 현장의 불법 비리는 법치 확립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정사회 실현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그 지위 개선,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 애쓰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은 2조, 3조 그게 2개 조항만 고쳐서 될 일은 아니고 워낙 구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 그다음에 제도의식 관행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